남북 정상이 약속대로 가을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에 파격을 거듭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2시간 동안 본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바쁜 하루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첫날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주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 8시 40분에 서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을 해서 직항로는 이제 디귿자 형태, 거꾸로 된 디귿자 형태로 그렇게 직접 가면 훨씬 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게 지금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된 디귿자 형태로 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 오전 10시에 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서 이제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백화원으로 이제 숙소인 백화원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카퍼레이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따로 차에 탑승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내려가지고 평양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승을 해서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또 백화원에서는 오찬을 했었는데 오찬은 우리 단독으로만 북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고 오시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쉬라는 차원에서 우리 측만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배려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원래는 3시 45분부터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 본회담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정확하게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된 그다음에 이제 삼전 관현악단 환영 공연 그다음에 환영 만찬 이렇게 이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30분 정도가 연장된 셈인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내일 오전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그것까지 끝나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오늘 열린 2시간 동안 열린 1차 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공개를 지금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의제가 3가지 크게 남북 관계라든지 남북 긴장 완화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제일 중요한 이제 비핵화 이런 논의가 3가지 다 논의가 이제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의 모두 발언을 보면 약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논의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8천만 결의의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경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언급을 남긴 걸로 봤을 때 어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보면은 남북 정상이 서로 상대방한테 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공을 이제 상대방한테 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큰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켜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열렬한 환대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과감한 신년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공을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받았던 게 이제 배석자가 과연 누구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을 했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렇게 이제 배석을 했는데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멤버가 거의 비슷한데 그 정의용 그 당시에는 4.27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의용 실장이 들어간 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의증을 왜냐하면 미국의 특사로도 간 적이 있고 그런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증을 북측에 어떤 전달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이 두 사람은 거의 그 정보 수장으로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대화 국면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배석할 거라는 관측이 상당히 컸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환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발표도 보면 그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다음에 또 처음이다. 이례적이다. 처음이다. 예, 이례적이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게 이번이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에서 나온 게 처음이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두 차례가 이미 2000년하고 2007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도 이번이 역시 처음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어떤 예우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4.27 때는 그 우리 측이 약식으로 사열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측은 정식으로 공항에서 그 사열을 했는데 그 사열과 분열 예포 그리고 예포 같은 경우에도 21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보통 예포는 홀수로 이제 발사를 하는데 21발이라는 거는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우 차원에서 21발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북한군 의장대 같은 경우에 대통령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도열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에서도 우리는 이제 각하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이제 종종 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각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또 각하라는 말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그 남북 정상이 이제 무게차로 이제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그 평양 시민 그 평양에 간 취재단의 우리 공동 취재단의 전원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로 이제 수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꽃수를 들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역시 상당한 어떤 파격적인 예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정상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별도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에서 그런지 더 친근해 보였는데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이제 4.27 정상회담에 의해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조금 더 그 어떤 낯선 모습이 좀 가시면서 좀 더 이제 친분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옥류 아동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원균 명칭음악종합대학 이렇게 이제 두 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아동병원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중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애지중지하는 그런 어떤 병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약간 이름이 좀 우리한테 낯설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김원균이라는 이제 음악가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명칭이라는 말이 들어온 게 약간 특색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북한식의 약간 어법이어서 우리한테는 좀 약간 낯설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김원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김원균 명칭 음악 종합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음악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남북의 두 퍼스트 레이디가 둘 다 이제 성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김 여사는 그 경희대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혼 전까지 서울시립 합창단에서 이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성악가로 그 활동을 그동안 했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그 모란봉 악단, 그다음에 삼지연 관현악단 이런 악단들이 이제 잇따라 이제 창설이 됐는데 여기에 그 리설주 여사가 상당히 이제 깊숙하게 관여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악대학 방문할 때는 작곡가 김영석 씨, 그다음에 가수 에일리, 지코 뭐 이렇게 동행을 했고
마술사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데 뭐 그렇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이제 마술사라고 안 하고 이제 요술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최현우 마술사가 저는 요술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설주 여사가 그럼 제가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했다고도 그런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면에서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2인자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인자라기보다는 이제 2인자는 보통 이제 최룡의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2인자인데 그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인자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어떤 종횡무진의 어떤 활약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조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꽃다발 이런 거를 뭐 그동안에 이제 북한 매체에 보도된 걸 보면 주석단에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석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신 받아주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모습이 몇 번 보였었고 또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의장대 사열을 군 사열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내를 하는 모습도 또 보였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남북 정상회담 본회담의 어떤 배석자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또 배석자로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또 어떤 남북 정상회담의 논의에서는 상당히 그 깊숙이 또 관여해 있는 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김여정 제1부부장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모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특히 영빈관을 서로 둘러보면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중에 발언 중에 뭐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좀 초라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겸손한 화법을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을 보면 이런 어떤 겸손함이라든지 어떤 자신을 이제 낮추는 모습이 좀 상당히 그동안 많이 보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백화원에 이제 초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초라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순방을 다녀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깔면서 그 다른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초라하다. 이렇게 그 언급을 하면서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보인 숙소다. 그리고 또 일정도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별로 가진 건 없고 아직 좀 낙후돼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 그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면 평양으로 이제 초청 의사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교통이 불비해서 이제 불비라는 말은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이제 북한식 이제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은 그 우리 고속철도에 대한 부러움도 또 나타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뭐 평창에 고속철도를 샀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인데 그런 어떤 화법도 이제 나타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 신년사죠. 약간 좀 약간 세간을 약간 놀라게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파격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신년사 때 작년 신년사 때만 이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 어느 정도까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저는 상당히 좀 진심이 섞여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떤 김정은 위원장 특유의 화법이 아닌가라는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는 북한에서 일컬어지는 최고 존엄이라는 그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언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환영 만찬이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네. 화면이 이제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환영 만찬까지 끝나면 숙소에 돌아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정에는 오전에 이제 역시 그 추가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정상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면 그 남북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오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네.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시설물을 둘러보는 그런 행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일 저녁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은 해외 순방 중에 그 서민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를 항상 들렸었는데, 내일도 이제 북한 측에 그런 비슷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선정했을지 그게 지금 관심사로 지금 남아 있고 네. 상당히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런 일정이 지금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일정은 뭐 오전에 이제 돌아오는 일정인데, 이것도 약간은 좀 여지를 남겨둔 게 북측하고 협의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일정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는 경제인들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 물론 뭐 제재라는 그런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좀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 경제인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게 그런 어떤 비판이 사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 남북 경협을 할 수가 없는데 경제인들을 왜 굳이 포함시킨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이번에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 자체가 그 4.27 판문점 선언을 좀 더 이제 심화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돼서 논의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4.27 그 판문점 선언에 보면 남북 경협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물론 이제 제재가 풀려야지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경협 자체는 지금 물론 그 나중에 비핵화가 풀린다는 전제 하에 준비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포함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설 수 있게 어떻게 약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런 다양한 논의를 북측하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이제 완료를 하면 북측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북이 그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 아니면 북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어떤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